양도세의 근간이 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거다 보니까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로 보여지고요. 한마디로 이 주택들 2028년까지 팔아라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사서 그 집에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집을 사잖아요. 이럴 때는 2년 안에 옛날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면 비과세도 아니고 기본세율도 아니고 이제 중과세율이에요. 이제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 정부가 무엇을 초고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번 개편에 또 담긴 내용들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특례 규정을 통해서 혜택을 노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혜택의 폭이 좀 줄어든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이라고 해서 저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이 케이스에 들어가 본 적이 정말 많을 텐데요.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갈아타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집을 사서 그 집에 살다가 애가 크고 결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예전 집을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겹쳐지는 기간이 있어도 예전 주택을 이제 파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집을 파는 시간을 좀 유예를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세법은 이 기간을 3년을 줬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은 마치 1세대 1주택자처럼 비과세도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짜리를 최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은 개정 규정이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내가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는데 서울 집을 샀다. 조정대상 내에 내가 집이 있었고 조정대상 지역 내 집을 샀다. 내가 이것에 이제 해당이 된다면 이럴 때는 2년 안에 옛날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2년 지나고 3년 안 됐는데 내가 이때 집 팔아서 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때는 조정대상 지역이면 비과세도 아니고 기본세율도 아니고 이제 중과세율이에요. 이제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내가 이 3년 생각하고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신에 3년을 적용해 줄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계약금을 지급받고 계약서를 쓰고 이런 게 다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금융거래 증빙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2,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좀 조건이 있어요. 현재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10년 거주를 하고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이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10배나 늘려서 2,500만 원으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10년 이상 거주를 하고 30억 이하여야 되거든요. 특수관계인간 양도 및 비거주자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2027년 안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안 팔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간의 거래를 통해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는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전 기본공제 25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우리 정부가 무엇을 초고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30억 원으로 잘랐잖아요. 그 2,500만 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인별, 양도, 물건별 공제를 안 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공동명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씩 지분을 갖고 있으면 2,250만 원, 1,250만 원씩 이렇게 기본공제를 늘려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보면은 이거에 대한 세금을 또 구해줬어요. 10년간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20억 원에 양도를 했다. 취득가액 10억 원이다 라고 되면은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잖아요. 현행 양도세는 한 1,280만 원인데 세금이 한 540만 원 감소한 740만 원 정도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30억 원 이하의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줄여주고
30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는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죠. 문재인 정부 때 우리 핫했던 또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4년짜리나 8년짜리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등록을 하면은 뭐 중과배제라던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던가 여러 부분에서 좀 혜택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2020년에 이제 70 대책으로 민간 임대주택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없어졌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4년짜리 단기 임대가 없어졌고요. 8년짜리 장기 일반 임대는 있는데 이 중에 아파트를 이제 등록할 수 없게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기가 좀 어렵고 세제 혜택도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이제부터 거의 임대주택을 등록할 요인이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다들 그때의 임대주택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임대주택의 이제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일정 요건에 만족을 하면 나중에 이 집을 언제 팔든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내가 뭐 강남에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8년이 채웠는데 이게 그럼 자동 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내가 다주택자이고 그리고 지금 중과세율이 적용받는 이 기간에도 이 주택만큼은 내가 팔 때 더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주택에 비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양도의 기한이 없이 그냥 언제든 팔아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이제 한시적으로까지만 이 혜택을 주겠다. 라고 양도기한을 잡아버렸는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하면 우리 예전처럼 기본세율도 적용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존대로 다 해주겠다라는 그런 규정을 뒀는데요.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에 양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똑같이 중과 배제 해주기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 한시적으로 또 문을 좀 열어뒀어요. 닫혀가는 문을 한 방에 확 닫지 않고 살짝만 닫게 닫은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기본세율을 10%포인트만 이제 받겠다라고 이제 잡았고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30%까지 해주겠다라는 부분을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두겠다라고 이제 법 개정 사항을 밝혔고요. 그 대신에 2029년 1월 1일부터는 중과 추가 과세 그냥 그대로 다 할 거고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하겠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다주택자 중에 내가 예전에 장기 임대주택이든 단기 임대주택이든 갖고 있던 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주택들 2028년까지 팔아라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강력하게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근간이 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를 사실 아예 거주공제라는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시장에 대한 충격을 좀 줄여가면서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2026년 5월 9일 중과세율이 부활하기 전에 사람들이 좀 빨리 그 시간에 팔면서 저희 그때도 되게 상담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5월 9일부터 뭐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에 또 조금 문을 열어주면서 이제 세금을 좀 줄여줄 테니까 거래를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혜택도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던 건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조정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의 3조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을 5%만 올려야 됩니다. 상생임대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중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임대까지 개시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기간을 늘려주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까지 개시를 해야지 이 거주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또 채우고 나면 앞으로 이제 중요한
중요한 게 언제 팔든 이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게 법이 생겼었는데 여기에도 기한을 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상생임대차 계약을 2년간 임대 기간을 채우고 양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뭐 초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분들은 2026년에 끝났겠죠. 이런 분들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주택을 팔아야지만 거주 요건을 면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상생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그런 주택은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에 팔아라 라는 그런 기한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주긴 주는데 영원하지 않으니까 2027년과 2028년에 최대한 팔아라 라는 메시지를 여기에도 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정부의 정책이 2026년 지금부터 2027년, 2028년까지의 그런 이제 거래를 좀 유도하고 매물을 이제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세제 개편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상생임대주택도 세입자 보호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도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도 인기가 있는 혜택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건드리네요. 사실 시장에서는 2026년 12월 31일에 이 상생임대가 이제 종결될 거다, 이제 일몰이 돼서 이걸 아마 더 늘려주진 않을 거라는 예측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양도 시한까지 이제 잡아버릴 거라고는 사실 조금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생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너가 이제 보유하는 주택이니? 그러니까 그런 주택은 빠르게 좀 내놔라. 빨리 양도를 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상생임대라는 게 2028년이나 2029년이 되더라도 내가 직접 들어가서 2년 거주하면 사실 이거 다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주택이라면 양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양도세에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월세 전세에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집을 매수할 능력도 없는데 집을 사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네, 사실 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내 집을 이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예전에는 이제 5%의 상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상생임대를 통해서 내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임대인이 어느 정도 이 5% 상한이라는 걸 좀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바뀌어도 5%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과는 또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세 그런 시장의 안정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기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좀 전세값 난리잖아요. 월세도 난리고. 근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호막이 좀 풀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세입자 분들도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과세 특례가 신설된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번 처음 생기는 그런 조세특례 제한법의 이제 규정인데요. 보면 양도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양도를 하는 물건이 대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액 기준이 없어요. 대신에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제 이 혜택을 주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건이 양도 후 6개월 내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세금의 2027년 50%를 5억 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그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2028년에는 그 한도가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30%고 3억 원으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라는 그런 조세특례 제한법의 법문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좀 경제활동 인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집을 취득하고 시장도 아무래도 다 그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매물을 좀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좀 읽혀지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990년대쯤에 이제 집을 취득하셔서 지금까지 그냥 쭉 거주해서 지금 뭐 양도 차익이 양도가액과 거의 동일한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의외로. 그런 분들은
사실 그냥 예전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그냥 그 집 샀던 그냥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지금 한 40억, 50억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이 집 팔아서 세금 내면 이제 다 끝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2027년, 2028년에 이제 이것을 이제 팔면은 수도권을 좀 벗어나게 되면은 이런 세액 감면까지 이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문을 좀 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기 저희는 지금까지 양도세 얘기만 했는데 종부세 이번 개정사항에서도 보면은 저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와 지금 장기보유공제라는 게 좀 있었어요.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최대 80%까지 이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대 이제 600만 원까지밖에 이제 2029년에는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럼 사실 세액공제 효과가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1세대 1주택자이지만 예전에는 고령자 공제라던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통해서 종부세 부담이 되게 적었던 그런 고령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주택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해주고 중과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농지나 임야 같은 그런 토지가 있는데 이런 토지를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농업용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는 그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제 이런 토지에 대한 양도를 좀 하는 것을 유도를 하는 건지 이제 예전에는 이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10%포인트만 이제 중과를 하고 대신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또 해주는 그런 두 가지의 좀 다른 모습이 좀 있었어요. 우리 아까 전에 다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나도 안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도 10%포인트고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줘서 또 다른 중과세율과 또 다르게 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하나도 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과세율도 10%포인트가 아닌 20%포인트를 받겠다라는 그 두 가지의 이제 개정 사항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에서 또 토지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것 위주로 소유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거래를 해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